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궁동 행리단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관광 명소라 그럴까요? 이게 시체말로 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행궁동 이 행리단길에 뭐 카페라든가 식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뭐 1층에 그 봄매라는 그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아내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옆에서 이제 거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제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좀 문제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게 하는 분들, 건물을 빌려서 가게 하는 분들한테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문제다. 임대료가 올라서 참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내용이 좀 까다로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국경제고요.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임대료를 어찌 체납하나요? 뭐 이런 제목인데, 여기 이 설명부터 보죠. 임대료는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이고 임차료는 빌린 대가로 주는 돈이다. 그러니 임대료를 체납했다는 표현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료를 체납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료를 못 내서 체납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임대 이렇게 건물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임대. SK바이오, 미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 전 세계 공급, 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돌파구 찾는다. 르노 삼성차는 2020년 닛산의 로고 위탁 생산이 종료되면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위탁, 수탁은 분명히 구별되는 말이다. 위탁은 남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다. 반대로 수탁은 남한테서 무언가를 맡는 것이다. 예문에서는 모두 위탁 생산이라고 했으니 각각의 문장 주어가 남한테 생산을 맡겼다는 뜻이어야 정상적인 어법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다. 실제로는 SK바이오가 노바백스의 백신 생산을 맡은 것이다. 인텔이 반도체 생산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맡는다는 뜻이고, 르노 삼성차가 닛산의 로고 생산을 맡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모두 위탁 생산이 아니라 수탁 생산인 셈이다. 위탁 생산과 수탁 생산의 차이를 개념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막상 실생활이나 현업에서 쓰다 보면 마구 뒤섞이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거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의 그런 차이입니다. 위탁, 수탁, 요즘 우리말에는 이처럼 본래의 용법을 잃어버린 채 엉뚱하게 쓰는 말들이 꽤 있다. 이른바 방황하는 말들이다. 이 방황하는 말들이라는 표현도 아주 근사하네요. 단어의 변별성을 잘 살려 써야 논리적이고 합리적, 과학적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건 진짜 성찰을 좀 해야 되죠. 일상에서 흔히 쓰는 임대, 임차도 단어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말 중 하나다. 임대, 빌려줌, 임차, 빌렸음. 이것은 명백히 다른 말인데도 이를 두루 임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누구의 말인가를 생각하고 써야 한다. 임대는 주인의 용어이고 임차는 빌리는 사람을 주체로 한다. 인근 빌딩 1층 상가 유리창에 임대인을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런 데 쓰인 임대인은 생뚱맞다.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잘못 쓴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인 구함이 아니라 임차인 구함,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이고 임차료는 빌린 대가로 주는 돈이다. 그러니 임대료를 체납했다는 표현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료를 체납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거꾸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임차료를 체납했다. 예.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 건물주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맞는 거죠. 예. 동네 상가에 점포 유리창에 붙어있는 임대문이 같은 안내문도 본말이 전도됐다. 임차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문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다. 그렇군요. 언론에서 쓰는 말 가운데 지명자도 고약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장관 등 중요 인사 후보자를 내정할 때 나오는 용어다. 우리 언어인식에서 지명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명하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노미네이터군요. 영어에서는 지명자, 노미네이터, 그리고 피지명자가 확실히 구별된다. 노미니. 하지만 요즘 우리말에선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사전에서조차 지명자를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자 또는 그렇게 지명을 받은 자로 양쪽 다 쓸 수 있게 해놨다. 이건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진짜. 사전에서 근데 이렇게 해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저는 몰랐는데. 예, 이런 거는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대통령도 지명자고 후보자도 지명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인 셈이다. 그렇죠. 접두사 피가 있지만 한자 의식이 흐려지면서 일부 말을 제외하곤 현실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지배자, 피지배자, 이건 많이 쓰는데요. 정복자, 피정복자 이것도 많이 쓰죠. 보험자, 피보험자 이것도 많이 쓰죠. 예. 등 그나마 쓰이는 말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 이 정도가 쓰인다. 이런 얘기네요. 추천자, 피추천자, 포상자, 피포상자, 초청자, 피초청자 등이 다 구별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쓰인다. 요즘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 사망 등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요거는 헷갈리네요.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 아무튼 그렇군요. 말은 분명한데 쓰는 이가 이를 모호하게 뒤섞어 써서는 안 된다. 예, 100% 동의합니다. 동의. 예, 말을 정확하게 써야 그 정확하게 이제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임대를 잘못 쓴 거, 임대문의 이런 말을 임차문의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고쳐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